네, 성추행 논란의 고은 시인 연내 광교산을 떠난다. 수원의 광교산에 예. 있던 거처를 떠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서울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김근식 교수님, 예. 근데 지금 고은 시인이 왜 떠나냐를 놓고는 수원 시민들이 좀 요구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네. 건데요. 이 미투 운동으로 고은 시인의 성추행이 드러나기 전부터 이미 광교산에 있었던 거주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더 잘 아시겠지만 수원 시민들 중에서 아니 왜 개발제한구를 묶어놓고 다 하면서 왜 특정 시인에 대해서는 그 넓은 땅을 특혜를 주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겹쳤던 시기에 마침 또 미투 운동으로 고은 시인의 이 최영미 시인이 폭로를 해서 최영미 시인 같은 경우는 예. 아직 실명 공개는 안 했습니다. 예. 이행 시효도 됐습니다. 네. 이행 시효도 있는데 이제 언론에 기사도 나올 정도로 고은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고은 시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 논란이 됐던 수원 시민들의 요구에 더해서 개인의 어떤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아마 수원을 좀 떠나게 된다는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 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 고은 시인이 사실은 수원하고는 그다지 인연이 없습니다. 네. 고향도 아니고 수원에서 활동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단체장이 고은 시인을 이렇게 모셔오면서 그 광교산 자락에 근데 저기가 수원시에서 규제가 제일 심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또 그린벨트고 해서 좀처럼 뭐 다른 사람은 들어가서 살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거기에 무상 거주지를 수원시에서 제공을 하면서 거기에 뭐 전기비, 수도세 뭐 각종 비용을 수원시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아까 박영선 의원 사례보다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단체장이 혹시라도 고은 시인이 노벨문학상을 받게 되면 그것을 되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용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뭐 지역사회에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최영미 시인의 폭로로 인해서 뭐랄까요 불에다 기름을 부었다고 할까요? 이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수원을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고은재단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주민들이 저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으로 선생님이 지금 공간을 비우시겠다고 한 게 아니고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이번 사건 때문이 아니라 지난해부터 이런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려고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제 최영미 시인도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정말 먼저 이 괴물, 그러니까 지금 특정 시인의 이름을 최영미 씨는 끝까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 괴물에 제대로 된 사과,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을 원한다라면서 자 제대로 된 사과를 해달라고 김재 변호사, 최영미 씨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대로 된 사과를 언제쯤 하게 될지 근데 아마 안 하고 약간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제대로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영화 밀양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아이를 죽인 살인범을 전두환이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그 뭐라고 하냐면은 신께서 이미 나를 용서하셨다. 그 살인범이 이렇게 그런, 이야기하는 네. 그 장면. 그러니까 뭐냐면 사과와 반성은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과이고 진정한 반성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애둘러서 아까 그 이윤택 연출가도 마찬가지죠. 뭐 잘못된 행태였다. 뭐 반성한다. 이거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서 정말 깊은 사죄를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자, 계속 미투 운동의 열풍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좀 더 빨리 용서를 받길 원한다면 먼저 나서서 피해자에게 나서서 직접 사과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네. 시립 간호사 길들이기에 태움 문화가 비극 불렀나 대형 병원의 1년차 간호사가 설령 첫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재 변호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간호사 A씨가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가 투신하기 전에 이제 그 자신의 휴대폰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발견돼가지고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남자친구 B씨가 익명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이제 자신의 여자친구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것이 그 대형 병원 내에 있는 간호사 사회에 있는 태움 문화 때문이다라고
설토하는 글을 올려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태움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그냥 burning입니다. 뭐냐면 정말로 이제 그 영혼까지 태울 정도로 그렇게 괴롭힌다는 뜻이거든요. 영혼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네, 제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정말 막 발끝에서부터 막 머리끝까지 이렇게 쫙 열기가 올라오는 그런 기분? 아마 이제 그런 기분을 비유 삼아서 태움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태움이라는 단어는 이 간호사 사회에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개인적인 이유로는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 태움 문화 때문이고, 이제 그래가지고 또 그 15일 날 이제 자살을 했는데 13일경에 조금 실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실수 때문에 수간호사에게 좀 질책을 들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요. 근데 반면에 또 병원에서는 수간호사와 대면을 한 것은 맞지만 그렇게 뭐 심할 정도의 어떤 그런 뭐 문책이나 책임을 묻거나 이제 이런 일은 사실 발생하지 않았고,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직장 내 어떤 괴롭힘이나 태움 같은 행동은 없었다라고 지금은 밝힌 상태입니다. 저도 큰 병원에 어떻게 문병을 가거나 할 때 보면은 간호사분들이 정말 업무가 얼마나 힘든지 많이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기도 좀 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업무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오늘 한국일보를 보면은 간호사들이 이 태움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명목은 근데 교육인데 실질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인격적인 모독이 있다. 태움 때문에 외국으로 이직하거나 간호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상당하다. 그 간호사들이 얼마나 이 좀 어려운 문화 속에 있는지 전하는 목소리도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군대에 있는 그 갑질 문화보다 훨씬 더 심한 곳이 간호사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가장 대표적인 태움 문화라고 하는 게 이제 임신 순번제를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결혼하고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거를 순번을 정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지만, 굉장히 열악한 병원 내의 현실 속에서 누군가가 임신하게 되면 그 일을 또 다른 누군가가 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계 질서들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태움 문화를 돌직구가 소개드린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있었던 뭐 성심병원을 비롯한 간호사들의 장기자랑 사례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병원 내에서의 문화이기도 하지만 간호사 내부에서 이렇게 국민의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강압적인 표현을 하는 것들이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간호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이 해당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건데, 실제로 그 중환자실 같이 응급실이라든지 응급한 상황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이 내리적으로 뭔가의 괴롭힘 문화들이 일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간호사 측에서도 간호사에 대한 인권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자정의 노력들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만 구체화되거나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시의 실수로 큰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고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엄격함과 교육과 괴롭힘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도 이 태움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대형 병원에서 방금 박민혁 차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가장 엄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더 엄격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 라면서 태움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병원 측은 이렇게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이라기보다는 워낙 그 고인이 예민한 성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좀 신중하게 그 간호사를 가르쳤다라고 그렇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군대 내에서도 그 선임병들이 그 신참병들 괴롭히는 것도 있었지만, 일단은 간호사들이 일하는 영역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다루는 것이고 위급함을 계속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규율이 요구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강한 규율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 직장의 간호사 문화 자체가 굉장히 엄격한 것하고, 그것을 개인적인 인권과 인격을 침해하거나 밟아가면서까지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것 자체는 엄격히 구분이 돼야 되고요. 최근에 이 통계를 보면 간호사들의 초기 이른바 이직률 자체가 33%가 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간호사가 처음에 취업이 됐을 때 그걸 견뎌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본다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간호사에 있어서의 엄격한 이 규율 문화, 군기 문화가 이제는 좀 변화된 대한민국에 맞게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또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야기 돌직구쇼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기자 이남입니다. 네, 설 연휴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젯밤 이상화 선수, 빙속 여자 이상화 선수가 스피드스케이팅 500m 경기에서 값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이 종목에서 올림픽 3회 연속 메달을 딴 것은 처음인데요. 오늘 모든 조간신문이 이상화 선수 소식을 일면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아일보 일면으로 신문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부터 보실까요? 고마워. 울지마. 아마 온 국민이 이상화 선수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일 겁니다. 이상화 선수 어제 결승선을 통과한 뒤 이렇게 울먹였는데요. 고마움, 여러 가지 아쉬움과 후련함,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겁니다. 마지막 코너 실수만 아니었다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지만요. 네, 아시아 선수 최초로 세계대회 연속 메달 위협을 쌓았습니다. 이상화 선수 정말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 기사 보실까요? 동아일보 일면의 두 번째 기사는요. 설 연휴 명절 기간 동안요. 미국 정부 이번에는요. 철강 펀치를 날렸습니다. 경제 동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산 철강에 최대 53%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렇게 결정하게 될 땐 수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캐나다나 일본은 쏙 빼고 한국만 타깃으로 삼아서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인데요. 서울마저 저출산 여파예요. 신입생 100명도 안 되는 고등학교가 나왔습니다. 저출산 여파에 99명, 지난해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99명이었다고 전하고 있네요. 다음은 한겨레 신문 보시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일면 기사는요. 현대자동차도 이명박 정부 당시에 다스 소송비 거액 대납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대차 측은 한겨레 신문에 특허 소송 2건 비용에 대한 지출이지 다스 대납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이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대해서 검찰 측은 일단은 아직 다 확인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두 번째 기사 보실까요? 산업통상자원부가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전 비서관 채용 비리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요. 이 권성동 의원의 전 비서관을 광해관리공단이 2013년 채용할 때 인사관리 요령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네, 독일 베를린에서 눈을 감았던 작곡가 윤희상 선생 귀향을 하게 됩니다. 오는 23일이죠. 베를린 이장식 뒤 고향의 투영으로 이렇게 묻히게 된다라는 소식을 한겨레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은 서울신문인데요. 서울신문 역시요. 일면 기사는 이겁니다. 미국 정부 철강에 광세 폭탄을 던졌다. 한국은 넣고 일본은 뺐다. 일본을 빼고 한국만 이렇게 관세 폭탄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제목을 뽑았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역시 이상화 선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또 압도적인 금금 윤성빈 선수와 최민정 선수 압도적인 실력으로 금메달을 딴 소식까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의 단독 보도인데요. 세 번째 기사 보실까요? 국군 기무사령부의 일선 부대장이에요. 처음으로 국군이 아니라 군인이 아니라 군무원을 처음으로 임명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의 가속 신호탄이 시작됐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실까요?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CBS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대화 준비됐다는 북한의 언급을 기다리고 있다.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소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네, 박민혁 차장이 골라준 오늘의 신문 기사를 소개합니다. 신문 고! 박 차장 오늘은 어떤 기사 준비하셨습니까? 네,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전방위로 압박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회사 인지가 쟁점인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했다는 의혹 관련 기사입니다. 이 중앙일보 12면 보시겠습니다. 12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시기에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 이런 취지의 자수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이 이 소송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 비용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이학수 전 부회장 역시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 김백준 지금 구속되어 있죠.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여러 차례 상의를 했고 이건희 회장의 선처를 일정 정도 기대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이 지불했다는 이 다스 소송비와 관련해서 검찰은 제3자 뇌물이 아닌 단순 뇌물 혐의를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순 뇌물죄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뇌물죄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측 당연히 다스의 미국 소송과는 관여한 바 없다. 이건희 회장 사면과도 연결시키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임박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아이스 브레이커란 표현 혹시 아십니까? 긴장을 풀어주고 활력을 넣어주는 사람 이런 뜻인데요. 김정숙 여사가 이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기사 조선 6면입니다.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고문이 이제 폐막식 때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때 이방카가 사실상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카운터파트로 영부인 외교를 하고 나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미 관계가 다소 냉랭한 걸로 흐르고 있다 보니까 김정숙 여사가 여기 아이스 브레이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김 여사가 이방카를 안내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냉랭해진 한미 관계 눈 녹듯이 이렇게 잘 녹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콕이었습니다. 네, 돌직구의 아이스 브레이커. 자, 박미호 차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